비상시국입니다. 5월 18일 수 14시 동작동 현충원을 메워주십시오. 윤석열 5월 18일을 국정마비 위날로 선포. 윤석열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재인도 하지 않던 이상행위를 합니다. 5월 18일 행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기능을 정지시킵니다. 청와대 식구들, 장관들, 여당 의원 모두에게 하루 동안 국정을 정지하고 광주로 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녹두서점 점원을 하던 윤상원과 여공이었던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바친 빨갱이 노래입니다. 그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하루 동안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참모들, 장관들, 여당 의원들 모두를 동원해서 5.18 참배를 강요한 대통령 없습니다. 국민이라면 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해야 제주 4.3 사건은 한라산 공산 유격대 350여 명과 국군, 경찰 그리고 마을에 침투한 공산 프락치들이 총동원되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벌인 잔인한 폭동이었습니다. 이 붉은 폭동을 진압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당한 군인, 경찰, 애국 청년단원들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폭동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정의의 편에 섰고 애국 편에 섰습니까? 당연히 국군과 경찰이지요. 그런데 윤석열은 확실하게 공산주의 편에 섰습니다. 저들은 사망한 제주도민 모두가 미 군전과 이승만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전쟁터에서 공동으로 나타나는 불가항력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빨갱이들은 5.18 때에 국군과 경찰을 살인마로 몰아가듯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국군과 경찰을 살인마로 몰아갑니다. 윤석열이 바로 공산당 편에 선 것입니다. 광주 5.18 사건 역시 국군과 김일성 군대와 김대중 계 불순 분자들이 공동한 공산연합군 이 충돌한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윤석열이 김일성 편에 섰고 김대중 편에 섰습니다. 윤석열이 김대중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애국 반공주의 사상을 가진 모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과 경찰이 윤석열의 적, 대통령은 군을 통수하는 최고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국군과 경찰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그의 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론상 틀린 점이 있는가요? 이재명도 무서운 인간이지만 윤석열 또한 무서운 인간입니다. 단지 애국우익들이 그를 응원했던 것은 그래도 이재명을 뽑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윤석열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과 빨갱이와 전라도를 향해 지속적인 애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갱이들은 박근혜에게 그랬듯이 그를 지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빨갱이들과 전라도를 향해 엄청난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잡아먹힌 것입니다. 여기에 그를 한때나마 지지해 주었던 애국 국민들이 떠나면 그의 발판은 사상누각이 돼버릴 것입니다. 5.18은 애국자와 반역자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반역자 진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이 비상시국입니다. 오후 18일 많은 애국자들이 동작동 현충원 일대를 가득 메워야 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지만원 성명서. 오늘 윤석열은 수석비서관, 각 부처장관,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전원을 이끌고 KTX 특별열차편으로 5.18 광주 망월동을 참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기적적인 대한민국 건국과 세계 10대 경제대국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성스러운 곳이며 자유대한민국의 성지이며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의 중심인 청와대를 공헌하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에 저는 5년짜리 대통령인 윤석열이가 그 어떤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에는 두 개의 대법원 판결문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1981년 1월 23일에 대법원 판결문과 다른 하나는 1997년 4월 17일에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전자의 판결문은 5.18은 김대중이가 배후 조정에 일으킨 내란 폭동 사건으로 증거에 입각한 법률 재판을 하였으며, 후자의 판결문은 정치재판, 즉 인민재판으로서 북한에 판사나 쓸 수 있는 이적의 판결문이었습니다.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은 1981년 1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국회는 1995년 12월 21일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 전두환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유린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 따라서 5.18 특별법은 위헌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18 광주 사태가 김대중의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내란 사건으로 둔갑된 재판은 정상 절차인 재심 절차에 의해 열린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식 5.18 특별법에 의해 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권성 판사는 5.18 시위대를 준 헌법기관으로 규정했으며, 이 시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분명한 내란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권선 재판장은 판결문 서문에서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법, 즉 국민인식법, 즉 여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광주 사태가 의문인 것은 5월 21일 오전 8시에 24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극비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였으며 300명 단위로 매복하고 있다가 24단 지휘부를 습격하여 14대의 군 차량을 뺏어서 그 차량들을 아시아자동차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또 다른 300명은 대형 버스를 몰고 오전 9시경에 아시아자동차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 600명은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 트럭 370대를 이용하여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남 지역 17개 시 군구에 산재한 38개 무기고에서 5,403정의 총기와 다이너마이트 8톤 트럭 분량을 탈취하여 폭탄으로 돌입하여 전남도청 지하실에 순식간에 쌓아놓았는데, 이들 600명의 정체는 누구인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의 70% 정도가 전남 지역 무기고에서 나온 총기에 의해서 총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2천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 교도소를 여러 차례 공격한 세력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1980년 5월 22일 15시 08분 목요일 맑음 서울서 대학생 500명 광주 도착 한영식 거행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서울서 온 대학생 500명은 어디에 있으며 5.18 유공자 중에 대학생 500명은 누구이며 5.18 유공자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교과서는 5.18을 김일성이 주요한 역사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2015년 연합뉴스에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하기에 북한에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여러 날에 걸쳐 전 지역 시군 단위로 5.18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 표시를 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5.18은 광주의 역사인지 아니면 북한의 역사인지 주놈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자유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억압하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저기 앞에 국회의원 한 명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5.18 참배 규탄합니다. 정신 차려! 어디 있어요? 정신 차려! 저 인간인가, 저? 5.18 광주 사태의 진실이 탄로나오는 것이 두렵고 몇십 년간 유공자라는 명분하에 막대한 국가 세금에 사용되었고 그러면 건배지 때문에 나라 망해! 유공자의 정체를 감추는 것이 빠진 놈들 같은 아닌가? 국민의 얼마 잘 처먹고 기본권인 살 거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아이씨, 5.18 역사 왜곡처벌법은 하루빨리 폐기돼야 하며 5.18 광주 사태는 1981년 1월 23일에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5.18 특별법은 위헌 법률로서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이가 황석영과 윤희상을 불러다 제작한 5.18 영화 임을 위한 교황시의 주제곡입니다. 여기서 임은 김일성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영화는 대략 대남 모략 영화이자 대남 공작용 영화입니다. 이런 북한 영화의 주제곡을 기념곡으로 제창하는 것은 특정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반란 태락세력들의 체제 전복 목적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법치도 원칙도 정의도 선거의 공정과 투명성도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에서 윤석열 체제로 들어서면서 체제 전복을 위한 기반 조성의 완성기라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불법 이적 정권은 지난 5년간 건강한 대한민국의 체력과 면역력을
약화시켜왔으며 공정과 투명성이 상실된 선관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기 위한 악법을 양산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러한 문재인의 국가 파괴 행위와 부정선거를 막았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하여 왔는가? 이것은 그동안의 문재인 국가 파괴 행위와 지난 4월 22일 검수완박의 합의문, 본 합의문에 의한 중대범죄 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 의결에 국힘당이 불참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문재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같은 편이며 한 통속으로 천군, 백군으로 나누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 거론하였습니다. 많은 국민은 윤석열이가 보수우파이며 보수우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잠시 진정한 보수파가 정권을 잡았다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며 탄핵 무효 및 탄핵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헌정보건 방안 마련, 9.19 남북군사비서 백지화, 4.15 부정선거 및 중앙선관위 조사, 수개표 도입, 사전선거, 전적의 표기, 중국인 개표 사무원 폐지, 백신 접종 금지, 5.18 역사 왜곡 처벌법 폐기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을 것이며 그냥 아무나 붙잡고 막 싸워 지금. 이거 지금 여기 기자회견을 하려고 진짜. 아무나 붙잡고 막 싸우는데 지금. 그냥 여기 목소리까지 하세요. 회원들이 올라가요. 저 관여 하지 마. 네, 가지고 아무나 그냥 배에 해야 돼. 여기 가면 여기. 저 개인 의사들이 가서 하면 돼. 그리고 지금쯤은 민노총 등 종북 세력들은 지금쯤은 민노총 등 종북 좌익 세력들은 폭동을 일으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문재인 이적 세력의 이적 행위와 이들과 함께하는 김무성, 유승민 등 국가반란 탄핵 세력,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부패한 국가반란 세력에 대한 범죄 수사를 차단하고 정치 권력이 국권을 물러나여도 국가 재정을 탕진하여도 권력을 이용한 인권에 개입하여도 정치 권력 등 부정부패 사회 비리를 견제하는 자정기능을 없애버려 법의 특권층 목적에 내역제로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씀드려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내각제 개헌의 군포를 주류 언론이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들은 헌법에 5.18을 넣을 것이며 이는 곧 자유대한민국의 사망이며 중국, 북한, 속국 연방제 근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태극기 국민 여러분, 5월 20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여 윤석열과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임한 문재인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회담을 요청하여 바이든을 만난다고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 급증으로 고인을 모실 장례식장과 화장터가 없어 7일장을 치르고 화장터는 밤늦게까지 시신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의학자인 이황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코로나 사망자의 80~90%가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합니다. 또 다른 용기 있는 한 현직 의사는 주사접종 부작용 사망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며 4차 접종을 거부하라고 하였으며 주사접종은 맞으면 맞을수록 위험해지고 손자와 손녀인 아이들은 코로나 감염률, 치명률이 매우 낮으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면 접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우파 세력은 모두 하나로 뭉쳐야하며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정신으로 무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이 땅에 중국共産党과 북한 조선노동당 간첩 세력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요 역사적 의무입니다. 2022년 5월 18일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